어차피 이트 대기업은 다 미국에 있는데 한국이라고 별 수 있어요. 이트 업계에서 일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됐으면서 아직도 업계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여기 미국의 한 연구실에서 권위 있는 정보공학 교수와 이트 업계 연구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연구원의 말에 세상 물정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한숨 쉬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도대체 세계 이트 업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넷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회사인데 디테일한 건 업무 기밀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간단히 음성으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 집안의 사물에 연결된 컴퓨터가 입력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에어컨 켜줘라고 얘기하면 에어컨을 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영재 소리를 들으며 커왔어요. 그래서 과학 관련 산업을 꽤 일찍 접할 수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진로, 직업 프로그램도 많이 들었으며 영재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인공지능 분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데이터 수집 쪽이었죠. 원래도 집요하게 하나를 쭉 파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일이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일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이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 나가는 것도 꽤 흥미로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빅데이터 연구소에 들어가서 관련 연구원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 미래를 완전히 뒤엎어 놓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인간과 AI 대결 때문이었죠.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충격적인데 그로부터 벌써 8년이나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 사건은 바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의 바둑 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이 2016년 3월에 열렸던 이 대결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의 매치로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뛰어난 실력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각광받던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미 체스 같은 두뇌 플레이는 인공지능이 한참 전의 얘긴데다 많은 전략 게임 역시 인간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이기지 못한 영역이 바로 바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세기의 대결에서 인간 대표로 한국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꽤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바둑이라는 중국 대표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많은 언론들의 기대를 뒤엎고 한국의 이세돌이 뽑혔던 거죠. 당시 구글 측에서는 중국의 커제를 제치고 한국이 세계 랭킹 1위였고 때문에 한국 바둑 기사에게 대결을 요청한 거라는 기사가 나가고서야 다들 수긍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바둑 기사가 랭킹 1위인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번외로 인터넷 게임에서도 페이커가 공식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두뇌를 쓰거나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모두 인간 대표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5경기 중 4경기나 인공지능이 이겨버렸습니다. 모두들 인공지능의 월등한 기량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걱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한 경기라도 이겼다는 한국인 바둑 기사에 정말 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기지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대중들은 모두 당연히 인간이 이기겠어이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최첨단 시스템 견학을 자주 다니고 관련 업계 교수님과 토론도 자주 했던 저로서는 알파고를 이겨버린 한국 바둑 기사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어요. 한국은 정말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 더빙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미 학교도 가기 전에 기본적인 언어를 다 깨치고 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더블릭 인 더 월 않고 계산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그 말을 듣고 어차피 기계가 해줄 텐데 그런 걸 왜 굳이 시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 기본기가 탄탄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옛날부터 주목을 했었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 빠져있는 미국 아이들과 달리 수학과 과학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은 장차 한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교육 제도를 한국처럼 개선하지 않으면 21세기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1945년 아프리카, 케냐와 국민소득이 비슷했거든요. 아마 지금 길에서 아무나 잡고이 얘기를 한다면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교육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 실로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아무튼 저는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예 그쪽으로 제 진로를 바꾸어 버렸어요. 저희 회사는 사실 회사라고 하긴 하지만 거의 석사, 박사 선배님들이 다 상사로 계신지라 그냥 대학원 연구실과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저는 학부만 마치고 바로 회사로 나왔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무 프린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음성을 입력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언어 입력을 정확하게 하면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입력이 잘 돼야 그 다음 과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면 그 발음이 전기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좀 더 간단하고 정확한 입력 모델이 필요했죠. 결국에는 일이 잘 안 풀려 저희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놓고 한참 다른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드디어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무려 2명이 배정되었고 저는 그간 막내로 일하고 있었던 터라 제 밑에 2명이나 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선배들처럼 좋은 선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둘은 모두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이었어. 어쩜 우리 팀엔 왜 아시아 사람들만 배정된 건지 좀 의아했고 선배에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측에서도 다양하게 인원을 배정하는 편인데 우리 팀에 어떤 일로 2사람이나 배정된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배의 대답을 듣고 그제서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음성 입력 모델이 번번이 실패하자 회사 차원에서도 골치가 아팠다고 했어요. 그간 꽤 많은 언어를 사용해 입력 모델을 개발해 봤는데도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상용화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예 방향을 틀어 아시아 쪽 언어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했고 그런 회사 측의 결정으로 아시아 출신 신입사원이 배정되었다 했습니다. 저희 팀에 배정된 2사람은 같은 아시아 사람이었지만 둘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중국 사람 추위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며 의욕이 넘치는 듯 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 보기 좋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던 이드는 과묵하고 조용조용했습니다. 낯을 가리는 편인가 보다 싶었는데 괜히 저도 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입력 모델 개발을 위해 2 아시아 연구원과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간 프로젝트가 여러 번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2사람에게 해주자 2사람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이제는 중국어와 한자를 입력 모델로 삼으면 무조건 가능할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고 이드는 뭔가 조용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영 과묵한 성격에 좀 어렵게 느껴졌죠. 큰소리치는 추이젠 N 주장에 먼저 중국어 입력 모델을 만들어 적용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본 입력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2사람의 업무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추위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부풀려 떵떵거리며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반면 이든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든이는 시장 반응과 모델 구현은 별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마케팅 팀에서 조율할 문제지 우리 연구 개발직은 정확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말했죠. 이든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신입사원답지 않은 대답이었. 제가 딱 초창기 때 팀장님께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 통찰력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중국에 비하면 손톱의 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뭘 안다고 얘기하냐면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대륙의 파워를 잘 모르나 본데 우린 중국 하나만 봐도 잘 살 수 있다며 뜬금없는 소리를 막게 됐습니다. 이든이는 굳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며 논리적인 말에만 반응하였다고 대답하고는 이젠의 헛소리를 깡그리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는 더 화가 나서 길길이 날 뛰었죠. 여기가 직장이라는 걸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끝내야겠다 생각했고 우선 중국어 모델 개발은 여기서 잠깐 보류하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젠 보고는 잠시 나가서 화를 식히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죠. 저는 다 없고 다시 새로 시작할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얘기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든이는 한글로는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개발해 놓은 기초 모델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든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이든이는 한글의 특징을 알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며 한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글은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음절을 조합해 만드는 체계로 정보의 표현이 간결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 입력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조금만 수정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한글 자체가 음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음성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발음과 읽기가 일치하는 특성이 있어 결과물의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든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글 모델로 다시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 팀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먼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한글 모델로 개발하기로 했으니 이젠 없이 이든이와 둘이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팀장님은 그래도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일이 편하지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팀장님께서 직접 데리고 있어 보시면 그 허풍에 얼마나 괴로울지 이해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든이와 함께 한글을 기반으로 한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과연 한글의 간결한 구조 덕분에 음성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가장 단기간에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기본 골자는 저희가 다 만들어뒀고 이후 디테일한 코드 작업이나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건 다른 연구원들 몫이었습니다. 저희는 기본 작업을 끝낸 결과물을 그대로 다음 연구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기분이 좋아 이든이게 밥을 사겠다고 하고는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이 드니의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과묵하고 말없는 스타일이라 괜찮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이든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팀장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며칠 새 얼굴이 폭삭 늙으셨네. 술 한잔 하는 거면 자기도 끼워달라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마침 이든이와 어색할 것 같았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팀장님과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팀장님은 앉자마자 술을 시키시며 다급하게 한 잔을 들이키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울 정도였죠. 그런 팀장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한방에 팀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은 추이젠 때문에 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 안다고 해놓고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니 도대체 업무 추진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속 터지는 신입은 처음이라고 울분을 토하있습니다. 추위는 거기에서도 일머리도 없으면서 큰 소리부터 치는 건 아직 못 꽂혔구나 싶었고 저는 속으로 슬며시 웃으면서도 약간 죄송스러웠다. 님은 저보고 알면서 넘긴 거 맞지고 얘기하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어 모델 업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내냐 저희에게 물어보셨죠. 저는 모든 게 다 이든이 덕분이라고 얘기하려는 찰나 이든이가 빛의 속도로 대답을 했어요. 전부 제가 다 잘 가르쳐준 덕분이었다고 모르는 걸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막힐 때마다 다 도와주셔서 금방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은 이든이 말을 듣자마자 제 칭찬을 하시며 그럴 줄 알았다며 웃으시는데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같이 일한 프로젝트에 오히려 자신의 공이 더 컸음에도 저에게 성과를 돌리는 이든이가 이해가지 않았어요. 미국에선 그런 일이 절대 없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잘한 걸 알리고 드러내야 인정받는 사회인데 왜 남을 더 높여 주는지 의아했습니다. 팀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면 저는 이든이게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든이게 본인이 다 해놓고 그 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돌리냐 물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 인정도 못 받고 루저 되기 십상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든이는 이미 선배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인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도 맞고 선배님 없었으면 우왕좌왕 했을 거라 자기 말에 틀린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 이든이 말이 맞는 듯 했어요. 제가 이미 이든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스스로 잘한다고 잘난 체하고 떠드는 추위. 이제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겸손한 이든이가 100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든이와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팀으로 가게 되더라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후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인상적인 술자리가 끝나고 저희가 제출했던 프로젝트는 선배님들 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를 두고 팀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한글 기반 모델인 만큼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자는 연구원들도 많았거든요. 도저히 결정이 나질 않아 저희 회사에 자문을 해 주시는 정보공학 교수님께 의견을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워낙 처해 악의 갈등을 했던지라 선임 연구원들과 이드이까지 모두 다 교수님을 만나러 갔었죠. 팀장님께서 교수님께 간략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교수님께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 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고민하냐 말이죠. 그 말에 한 선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하는 게 정답인데 왜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냐 하시는 거 맞? 라고 얘기하며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미국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연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보안 작업을 거쳐야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교수님께선 AI 업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못 읽으면 어쩌냐고 한숨을 쉬셨어요. 꽤 실력이 좋은 선배가 교수님께 일침을 듣자 분위기가 싸해졌다. 무조건 한국에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한국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2019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5G